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문결연구소 임상훈입니다. 오늘도 세계가 보는 우리 코너로 애나님과 함께 진행하는 긴 버전 말고 짧은 버전에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세계가 보는 우리, 그러니까는 그 외신이라든가 세계 정부가 혹은 세계 이제 어떤 시민사회에서 평가하는 한국이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길게 한번 그 해석도 해보고 평가도 해보고 이제 그래야 될 내용이 있는 반면에 또 이제 짧게 볼 수도 있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짧게 볼 수 있는 것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재미있을 만한 것, 그 다음에 뭐 한번 생각해볼 만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까지는 많이 놓쳐왔는데, 왜냐하면 뭐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 어떤 그런 것들이라서 지금 앞으로는 이제 그 짧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가 여러 차례 나눠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많이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멍 때리기 대회라는 거 아시죠? 한마디로 말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그 대회가 이제 그 시합이 멍 때리기 대회죠. 이게 이제 최근에 호주의 한 오피니언 사이트에 나왔어요. 호주인으로서 여기 하면 대회 참석해보고 싶다 이거죠. 그런데 참석을 해보려면은 한국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한국이 멍 때리기 대회의 성지라는 거예요. 원어 표현으로는 올림푸스 마운틴. 그러니까 우리가 올림픽을 하면은 성화 봉송을 시작을 하는데 그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 올림푸스 산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체화를 해서 릴레이식으로 해서 이제 올림픽이 열리는 그 땅까지 이제 오게 되잖아요. 그게 올림푸스 산인데, 그러니까는 이 멍때리기 대회의 올림푸스 산이 바로 한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처음 이게 만들어진 게 2014년인데 2014년에 그 당시에 많이 뭐 기억하실 거예요. 그 초등학생 한 명이 1등을 해서 많이 화제가 됐었는데 표정이 정말 그 압권이었죠. 근데 이제 그때는 서울시청 앞 그 잔디광장에서 했었고, 근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대회가 열립니다. 그 다음에는 중국에서 열렸다고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우리 수원에서도 열리고, 그 다음에 한강변에서 열리고 계속 열리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에서도 이게 따라서 열린다 그래요. 네덜란드에서도 하고 등등 하는데, 어쨌든 이 호주의 이 칼럼에 소개된 그 내용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 멍때리기 대회의 성지는 한국이다. 그러니까 이 대회에 참석하고 싶기 때문에 나는 한국을 가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온 거예요. 올해도 사실은 5월에 예정이 돼 있죠. 지금이 5월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제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우리가 방역에 무엇보다 그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떤 정확한 일정이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상황에 따라서 열리게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칼럼에서도 그렇고 스포츠라고 소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해가 잘 안 되죠. 그게 스포츠는 몸을 움직이고 어떤 그 신체 단련, 뭐 이런 정신적인 집중력 이런 것들을 요하는 그런 인간의 그 활동인데, 이거는 스포츠하고는 관련이 오히려 반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도 그렇지 않아도 이것이 스포츠일까라고 이 칼럼에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생각을 해봤어요. 잠시. 저는 저의 결론은 스포츠 맞다 이렇게 이제 내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스포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자는 것인데, 일단 먼저 스포츠의 그 어원을 혹시 아십니까? 스포츠라는 말은 영어죠. 스포츠 영어잖아요. 근데 이게 프랑스어에서 온 말이에요. 그 프랑스어에 데포르테라는 단어가 있어요. 데포르테.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프랑스어에서도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말하자면 일상에서 벗어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뭔가를 내가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게 아니라 벗어난다는 거,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이 데포르테가 영어로 건너가면서 앞에 있는 데라는 말이 떨어지면서 데포르테가 스포츠 이렇게 단어로 변형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영어의 두 단어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데, 스포츠라는 말이 생기기도 하고 동시에 디스포트라는 단어로도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요즘에는 디스포트 oneself 이렇게 이제 사용하는 그 개념으로, 그러니까 디스포트라는 단어와 스포츠라고 하는 단어로
이게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는 일상에서 벗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원래 그 인간이 일상에서 벗어나는 게 일상이라는 거는 뭘 얘기하는가요? 우리 그러니까는 매일 하는 일 있잖아요. 매일 왜 매일 해요? 필수적이니까 매일 하죠. 필수적이지 않다면은 매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매일 우리가 루틴이라고 하는 일상에서 돌아가는 일들은 필수적인 일입니다. 안 하면 안 되는 거. 예를 들어 잠자는 거 매일 자잖아요. 안 자면 큰일 나죠. 밥 먹는 거 매일 먹죠. 안 먹으면 큰일 나죠. 일하는 거 매일 일하잖아요. 일 안 하면 안 되니까 살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뭐 일 중간중간에 이제 잠깐 휴식을 하는 거라든가 뭐 등등.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이클 쳇바퀴 돌듯이 계속 하고 있는 일들은 필수적인 일들이죠. 그걸 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도 잠깐 휴식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어떤 그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매일 돌아가는 쳇바퀴 같은 루틴 필수적인 그런 일들인데 거기서 살짝 밖으로 이제 벗어 나온다는 것, 살짝 밖으로 벗어 나온다는 것은 루틴이 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거는 그렇게 되면 다시 일상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쉬는 행위가 어떤 똑같은 또 패턴으로 가면은 글쎄요 그렇게 해도 이제 휴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일상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나에게 새로운 자극을 주는 그런 왜냐하면은 똑같은 것만 반복하면은 리듬이 생기면은 그게 이제 익숙해지기도 하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에너지가 이렇게 다운되기도 하죠. 그럴 때 어떤 충격을 빵 가했을 때 다시 이렇게 업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간혹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술을 마시는 것도 일종의 그런 효과잖아요. 알코올이 섭취가 되면서부터 약간 이렇게 몸이 이렇게 약간 업되는 것, 그런 것하고 비슷한 건데, 그러니까 인간의 문화에서 일상을 벗어난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거 인문학적으로 그 인간에게만 있는 그 현상이에요. 일상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그래서 이 인문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주제거든요. 레저라고 하는 말 있죠. 그러니까 일상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일상에서 벗어난다는 거, 그러니까 일을 안 한다는 거, 휴식을 한다는 그 이야기인데 저는 인문학에서 이제 공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그 부분인데 인간의 이제 공학이라고 하는 거 무슨 얘기냐면은 그 인간이 일을 하죠. 그 다음에 인간이 뭔가를 개발을 하고 뭐 등등 기술 발전에 힘쓰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자동차를 만드느냐? 안 걸으려고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왜 비행기를 개발을 했냐면은 덜 걷기 위해서 비행기를 만든 것이고 우리가 컴퓨터를 왜 개발을 했을까요? 시간을 덜 쓰려고. 그래서 노는 시간을 늘리려고. 그래서 이제 인간이 기술 개발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 역설적으로 일을 더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을 덜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일을 덜 하면서 남은 시간 동안 일을 더 하게 되죠. 또 그러면서 그거를 더 하기 위해서 또 기술을 발전을 시켜서 또 여가를 남기고 그 여가에서 그럼 또 다른 일을 하고 이렇게 되어버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 같은 경우에는 여가가 오히려 더 줄어버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테크닉의 발전은 여가를 늘리기 위한 것이 본질인데 그렇게 해서 테크닉으로 인해서 생긴 그 여가 시간에 또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일의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이게 이제 문화의 발전이 된 그 요인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문화가 발전하는 것인데 하지만 동시에 여가가 너무 줄어버린다는 것이죠. 여가의 시간이 없어진다는 거. 근데 이거는 굉장히 불행해지거든요. 이게 어느 순간에 이르게 되면은 이게 그 정체가 돼요. 혹은 이게 이제 체한 것처럼 이렇게 오히려 거꾸로 후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테크닉을 개발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일을 더 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지만 정작 그 테크닉을 향상시키는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사람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은 그 사람들은 이 여가,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있는, 깨어 있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그런 활동을 굉장히 중요시하죠. 그러니까 잠시 벗어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한테 이거 여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스포츠라는 겁니다. 이게 스포츠예요. 원래 스포츠의 어원이. 그런데 인간은 과거부터 그 일상을 벗어난다라고 했을 때 여전히 계속해서 몸을 써요.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냐면은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과거에 우리 인간들은 일상이 어떤 거였죠? 사냥을 하는 거였죠. 그래야 먹고 사니까. 그리고 우리 가족을, 우리 마을을, 우리 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남자들의 경우 특히 수렵을 하거나 전쟁을 하거나 이게 목숨을 걸고 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사냥을 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전쟁을 하다가 또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동물을 상대로도 목숨을 걸고 또 다른 인간을 상대로도 목숨을 걸어요. 그러면서 이제 목숨을 걸고 생활을 이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일상에서 벗어나자. 거기서 일상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초기에 어떤 거였느냐? 전쟁을 하지 말고 가짜로 전쟁하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을 던지는데 사람한테 던지지 말고 허공에다 던지자는 것이고 대신에 누가 제일 많이 던지나 그것으로 내가 제일 강하다 과시할 수 있잖아요. 사람을 죽이지 않고도 그 다음에 사람을 주먹으로 때려가지고 혹은 넘어뜨려서 뭐 죽이거나 기절시키지 않고도 일정한 그 규칙을 정해놓고 그 이상은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사람을 해치지 않고서도 나의 능력을 과시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일상을 벗어나는 행위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스포츠라는 것이 결국 몸을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렇게 굳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냥과 전쟁을 가짜로 바꾸어 보는 것, 일상에서 이제 벗어나 보는 것, 이게 이제 그 스포츠의 기원이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스포츠라는 것이 꼭 이렇게 몸을 쓸 필요만은 없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근육과 정신의 집중력이 그런 것들을 가장 많이 요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스포츠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가장 덜 필요한 것, 근육의 어떤 그 긴장, 그다음에 정신의 긴장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덜 사용을 하면서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구상을 인간이 해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구상의 결정체가 바로 멍때리기라는 겁니다. 멍때리기라고 우리가 표현이 원래는 멍 때린다는 표현이 이제 속된 표현이었었잖아요. 원래 이제 뭐 워낙 대회까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특히 그 멍때리기의 규칙은 제가 멍 때리기 홍보대사는 아닙니다만은 인문학적으로 이제 생각할 거리가 있어서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건데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것이 규칙이에요. 뭔가를 하면은 탈락입니다. 예를 들자면 자도 탈락이에요. 졸아도 탈락이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그러니까는 멍 때리기라고 하는 것은 취침과 다른 점이라는 것이죠. 정신적으로 완전히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놔버리면 안 돼. 반대로 그 명상과도 다르다는 거죠.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그 정신을 뭔가에 이렇게 집중을 하는 그런 것이 다른 걸 다 비우고 뭔가에 집중을 하는 이런. 네, 그래서 이 취침과도 다르고 명상과도 다르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깨 있는 상태에서 가장 편안한 심시를 유지하는 것. 그러니까 심박 체크까지 해요. 대회 준비위원회에서는. 그러니까는 이제 그 극단적인 체력을 요하는 그런 스포츠와 정반대에 있는 그런 스포츠에 해당되는데 그 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죠. 갓을 쓰고 있는 까만 갓을 쓰고 있는 그 모습인데 사실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과 멍때리기하고는 이제 좀 달라요. 왜냐하면 생각하는 사람은 프랑스의 예술가 오규스트 로당의 작품이죠. 르 펑서라고 하는 거 생각하는 사람. 이거는 고뇌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생각하는 사람이죠. 멍 때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청동구리 상 작품을 보면서 아무 생각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뭔가 하지 않는 것과 생각하는 것하고 이제 완전히 반대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트로피로 주어지는 이유는 그건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근데 유사한 거는 있어요. 원래 이 생각하는 사람 작품이 만들어진 것이 로당이 단테의 신곡을 주제로 한 지옥의 문을 만들 때 그 지옥의 문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조각상인데 그 중에 하나 맨 위에서 밑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것, 고통스러워하는 여러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그 작품 중에 일부분이었는데 그 문이 실제로 이제 그 어떤 그 전시회에서 쓰이기로
하면서 의뢰를 받은 작품이었는데 실제로는 그 쓰이지 않았죠. 문을 거기다 달질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로댕이 이거를 개별적으로 따로 분리해서 다시 만들었는데, 사실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과거에 그 가수 조영남 씨가 그 화가이기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그 어떤 그 행위가 예술이 맞냐 아니냐 뭐 이거 가지고 굉장한 그 큰 논란이 있었는데, 오늘이 그 주제를 얘기할 시간은 아닙니다만은 그거는 인문학적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건 분명히 예술 활동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술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가 이제 특히 이제 관심을 많이 끌었던 것이 20세기인데, 왜냐하면은 그 전에는 어떤 손재주, 솜씨 그대로 베껴내는 능력이 예술의 다인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인간보다 더 잘 베끼는 기계들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인간의 예술은 쓸데없어진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 20세기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테크닉 이야기도 했는데 이 손 가지고 뭔가를 노동을 한다는 차원으로는 동물적인 그런 능력이에요. 인간의 테크닉 능력은 그런 동물적 움직이는 능력뿐만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추상해내는 그런 것까지 테크닉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예술은 추상적인 그런 그 구상을 해내는 그게 진정한 예술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능숙한 나의 손으로 연결이 돼서 작품이 나올 수도 있고, 능숙한 다른 사람의 손으로 작품이 나올 수도 있고, 더 능숙한 기계를 통해서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 정당하게 그 값을 좀 분배하고, 그다음에 이 작품이 나오게 된 배경, 내가 이제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그리게 시켰다는 그런 것들이 솔직하게 인정이 되면은 더 나았죠. 그런 것들이 솔직하게 공개가 안 됐다는 것,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면 될 수 있는 것이지, 예술 행위 자체가 아니다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건 분명 예술 행위였고, 다만 작품이 나온 그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가 안 됐다. 그거는 뭐 비난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이제 수입에 대한 분배 차원에서 공정하지 못했다. 그거는 뭐 문제가 될 수도 있을지 몰라도, 예술이다 아니다를 가지고 논할 수 있는 문제는 전혀 아닌데, 우리는 예술인지 아닌지마저도 이게 사법기관에 물어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 말씀을 갑자기 왜 드렸냐면은 얘기가 좀 빗나가긴 했습니다만은 예술은 그럼 그대로 똑같이 베끼면 그것도 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근데 이제 현대 예술에서 보면은 베낄 수밖에 없는 그런 예술 행위들도 있죠. 그리고 주물에다가 찍어내는 그런 거. 그런데 그러면 그 찍어내는 행위는 예술가가 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로댕 같은 경우도 생각하는 사람을 한 번 찍은 게 아니죠. 여러 번 찍어냈어요. 그럼 그건 다 위작이냐?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주물에서 찍어내는 과정에서 실제 노동을 한 사람들은 로댕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 작품이냐? 그건 아니죠. 로댕의 구상이고, 로댕이 승인을 했고, 로댕이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로댕뿐만이 아니라 백남준 선생 작품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그 텔레비전을 백남준 선생이 만들었나요? 아니죠. 그리고 그 텔레비전을 이렇게 쌓아 올린 것이 백남준 선생이 직접 했을까? 아니죠. 아니겠죠. 그리고 그거를 전시가 여기 저기 돼 있는데, 다시 말해서 계속 복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술이라는 것은 그래서 내가 직접 노동을 통해 가지고 꼭 만든 것만이 예술이 아니라는 것, 나의 육체적인 행위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런 구상을 한 그 추상적인 계획, 그것까지도 그게 어떻게 보면 진짜 테크닉, 그리고 그게 진짜 예술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 우리가 예술이라고 쓰는 그 아트라는 말 있잖아요. 아르테, 라틴어로 아르테, 이거는 고대 그리스어의 테크네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로마 사람들이 테크네를 아르테라고 만든 거예요. 번역을 한 거예요. 원래 그 아르테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어의 테크네였었어요. 다시 말해서 테크닉이랑 똑같은 거. 아트는 테크닉이에요. 결국은 똑같은 이야기라는 것이죠. 자, 어쨌든 간에 얘기가 옆으로 많이 빗나갔습니다만은, 결국 그래서 이제 로댕이 만든 작품에서 나온 생각하는 사람, 이것이 이제 뭐 상품으로 주는 어떤 그 트로피인데, 갓을 쓰고 있는데, 이 멍때리기 대회에서도 보면은 진행 요원들이 갓을 쓰고 돌아다닌다고 하죠. 저승사자 같은 모습으로 돌아다닌다고 해요. 그러면서 멍때리지 못하는 사람은 끌어내린다고 하죠. 그러니까는 신박 이 체크를 해가지고
이게 막 빨라진다든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탈락. 그럴 때 끌어낼 때 저승사자 같이 이제 이렇게 끌어낸다고요. 저도 한번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 이제 그렇게 이제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잔다든가 자면 안 되니까 뭐 운다든가 그럴 때도 탈락해서 이제 끌어낼 때 이제 일종의 이 재미죠. 이런 모든 것들이 문화이고 그렇게 따지면은 그 갓을 쓴 생각하는 사람 그것이 트로피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원래 이 멍때리기 대회를 처음 아이디어를 내고 주관한 사람이 이제 아티스트죠. 옵스 양이라고 하는 그 가명을 쓰고 있는 아티스트가 처음에 이제 구상을 한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런 데까지 생각이 이제 이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지옥의 문을 이렇게 내려다보는 생각하는 사람처럼 갓을 쓰고 있는 그 진행 요원들이 탈락한 사람들이 이렇게 끌어내는 그런 재미있는 어떤 표현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최근에 또 다른 외국에서 소개되고 있는 한국의 여러 가지 문화 중에 한 가지를 오늘 골라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 멍때리기 대회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